원장님, 요즘 잠은 잘 자는데 왜 자꾸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만 해라 라고 이제 추천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추천하는 건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 밑 지방 녹이는 거. 이분 얼굴을 딱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나에게 들어 보이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분은 눈 밑이 제일 피곤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든지 다 필러로만 해결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눈 밑 처짐을 필러로 교정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도 그 꺼진 부분을 좀 보완해 주게 되면 이분처럼 좀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이분 같이 한 거죠.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얼굴이. 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인 연구소 양승환 원장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뵙다 보면 원장님, 요즘 잠은 잘 자는데 왜 자꾸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이런 고민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눈밑이 푹 꺼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해보지만 사실 눈밑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우리 눈밑 구조가 단순히 피부 하나만 봐서는 안 될 만큼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피부의 두께부터 근육의 움직임, 그리고 지방 주머니의 위치까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의 케이스를 분석해보면서 여러분의 눈밑이 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눈밑 지방이 처짐이 발생하고 그 눈밑으로 꺼져 있는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해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꺼진 부분은 좀 꺼진 부분대로 좀 채워야 되고요. 처져 보이는 눈밑 지방은 줄이는 시술이 필요하고, 눈밑에 꺼진 부분들은 채워서 소실된 부분들을 좀 회복해줘야 더 좋아지거든요. 두 가지 부분들을 각기 나름대로 시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분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갖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피곤해 보이는 원인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이제 눈밑이 꺼져 보이는 것들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눈밑만 꺼져 있는 게 아니라 눈 위에도 꺼져 있으세요. 그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더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눈밑 처짐이 발생하는 원인은 안화 격벽이 늘어짐이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안화 격벽이 느슨해지게 되면 눈밑 지방이 점점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거와 떠나서 또 하나 이렇게 눈밑 처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림프절이 이제 반복적으로 붓게 되면 피부가 늘어짐에 따라서 이제 피부가 처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림프절이 처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안화 격벽이 처져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거기 지방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처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제일 먼저 교정하는 건 이제 눈밑 꺼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밑이 꺼지게 되면 거기가 그림자 가지고 여기 이런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다크서클처럼 어두워 보이면서 더 피곤해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분의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눈밑 지방이 처짐과 그 밑에 여기가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꺼져 있거든요. 꺼져 있는 눈물고랑은 우리가 필러 등을 사용해서 조금 볼륨을 보완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되고, 지방이 이제 많이 처져 있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을 줄여주는 시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지방을 좀 줄여주는 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방을 좀 줄여주고, 눈물고랑이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들은 층을 좀 여러 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도 필러를 사용해가지고 꺼진 부분들을 채워주게 되면 처진 부분의 볼륨은 줄이고 꺼진 부분들은 채워서 그걸 이제 좀 완만하게 해주면 그림자가 덜 지게 되면 덜 피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위에 이제 눈꺼풀이 꺼져 있으신데, 이제 요것들은 눈꺼풀 안쪽, 눈 위풀 꺼진 곳도 좀 채워주시게 되면 훨씬 덜 피곤해 보이세요. 그 지방을 줄이는 시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주사제를 사용해서 눈밑 지방을 좀 줄이게 되면 그 처져 있는 볼륨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처짐도 좀 개선이 되세요. 처진 방향에 따라서 실로 좀 당겨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렇게 처진 것들을 조금 당겨주거나 아니면 지방의 부피를 줄여주고, 꺼진 부분들이 소실된 것들을 채워줘서 어떻게 보면 평균점을 잡아서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너무 꺼트리고 하나만 너무 채우면은 그건 오히려 어색해지고 불룩해 보이기도 하고 꺼져 보이기도 하고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원인을 다 따로따로 치료해드리는 게 좋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너무 과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눈물고랑이 좀 깊게 파여있는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채워주는 방식의 치수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눈밑 지방이 있는데 그 높이까지 채우게 되면 눈이 너무 두둑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정도로 이 눈밑고랑의 패임을 완화시켜주는 정도로 적당한 평균선을 잡아서 그 정도 보완을 해주게 되면 사실 이 눈과 이 눈은 명확한 차이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분도 좋아지시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눈밑 필러를 하신 거거든요. 눈밑 처짐을 우리가 필러로 교정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도 눈밑 처짐과 꺼짐을 눈밑 처짐 부분에 맞게 적당하게 채워주게 되면 이분처럼 좀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세요.
이분은 실리프팅 같이 한 거죠.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얼굴이. 뭐든지 다 필러로만 해결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눈에 맞게 그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필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방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늘어진 피부를 당겨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팔자가 좀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팔자를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심한 편은 아니신데, 이런데 이제 마리오네트 이 부분이 좀 꺼져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해 주시면서, 많이 처지진 않았거든요, 마리오네트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여기 팔자 이쪽을 실로 당기면서 이거 같이 당겨주면 훨씬 얼굴 메꿔주면서 훨씬 젊어지시죠. 이목구비가 예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젊어지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간에 주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펴주는 필러가 있거든요. 미간 주름 필러 같은 거를 좀 하시면서 이런 데 있는 깊게 패인 주름들은 필러로 좀 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전체적인 잔주름 같은 걸 보톡스로 잡아주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잡티 색소들을 명확하게 좀 줄여주면 훨씬 젊어지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만 해라 라고 이제 추천하게 되면 당연히 눈 주변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얼굴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일 처음에 추천하는 건 당연히 눈밑 필러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눈밑 지방 녹이는 거, 그런 것들을 제일 처음에 추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이죠. 그리고 이제 눈두덩이 필러, 눈두덩이 꺼짐이 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사실 눈도 좀 처져 있으세요. 요거 처진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실을 여기서도 당겨 드리거든요. 이렇게 당겼을 때 눈두덩이 꺼짐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눈두덩이 쪽으로 같이 보완해 주면서 실을 진행하시는 게 좋죠. 근데 눈밑 처짐도 실로 당기는 거예요? 눈밑 처짐을 막 당기게 되면 눈꼬리도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눈밑 처짐을 막 그걸로 메인으로 당기진 않아요. 그래서 눈밑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눈밑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눈밑을 먼저 해결하고 당길 것 같아요, 저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분도 줄기세포 하면 좋아지죠. 뭐 피부결이 우선 좀 좋아지고요. 피부에 이제 기본적인 색소들 같은 거, 그리고 홍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세요. 이분도 하시게 되면 피부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진한 색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잡티나 피부가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줄기세포를 한 번 하신 사진은 아니고요. 수차례 반복하시는 건데, 좀 전체적인 피부톤이나 약간의 홍조들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시죠. 그래서 수술에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 다음날 회사를 갈 수 있냐. 눈밑 필러나 윤곽 주사 같은 거 했을 때 다음날 회사 가는데 큰 지장은 없으세요. 물론 이제 가끔 멍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 빼고 그냥 특별히 멍이 없이 시술이 잘 끝날 경우에는 다음날 회사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세요. 그 눈밑 시술은 자주 받아야 되나요? 필러는 한 번 하면은 한 1년 정도 이상 가니까요. 한 번 하시면은 훨씬 좋아지신 상태를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 그 1년 뒤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이실 가능성이 높으세요. 필러는 이제 소실량이 매번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소실되는 양에 따라서 한 1년 뒤에 보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1년 뒤에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 효과가 좀 남아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많이 좋아지세요. 자, 오늘은 4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눈밑 처짐과 그에 맞는 피부과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눈밑 고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숙면 같은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보내는 일종의 보살펴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는 시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다른 유형의 얼굴이나 고민 사례들도 계속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내 눈밑은 지방보다 주름이 더 고민이다, 혹은 나는 이런 증상이 있다 하는 내용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기를 되찾아드릴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